수요 공급이 이제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시장의 균형과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결정 이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이걸 하겠다는 소예요. 그러면 이제 요 시장의 균형과 균형 가격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큰 타이틀은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야. 요 균형의 이동이 균형의 변동이라고. 시장의 균형은 여기 제가 시장의 균형이 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 자체가 시험에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은 올해 하나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계산 문제 내는 거야. 계산 문제. 그러니까 책을 기준으로 간다면 99쪽을 한번 가봐요. 99쪽. 99쪽을 가면 그러면 타이틀이 뭐가 나오냐면 수요 우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수요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수요 변화를 보면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나와요. 근데 우리 책은 수요 감소부터 써놨잖아요. 그 밑에 수요 증가고.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쓰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를 먼저 써야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그러면서 그 옆에 좀 그래프, 밑에 그래프 그려놨는데 그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넘겨보면 한창을 넘기면 이제 공급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급으로 가면 그러면 106쪽 가봐요. 106쪽. 106쪽 가면 공급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 나오죠. 그럼 공급 변화도 몇 가지일까? 두 가지야.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건너뛰어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논리가 되냐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어요. 그럼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는데 그럼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시장이 이게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처음에 배웠던 거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점이 균형. 그래서 그때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여기 가격. 부동산학에서는 가격하고 임대료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균형 가격이 나왔습니다.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 1,000원 이렇게 나왔어. 1,000원. 이제 거래량. 거래량은 이제 균형 거래량이 되거든요. 이게 균형점에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입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이 이제 100개라고 해봐요. 균형 거래량이 100개다. 이렇게 있어. 100개다. 이렇게. 자, 이 상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야.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워서 이제 균형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균형이야. 시장의 균형과 균형가의 결정. 이 말은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균형가의 결정됩니다. 그 말이 된다고. 그럼 어떤 게 균형입니까? 치우침이 없는 게 균형이야. 치우침이 없는 거. 그러면 수요량이 100개고 공급량도 100개다. 그럼 똑같잖아요. 이걸 균형이라고 한다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균형입니다.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그 말이야.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말로 균형이 뭡니까? 말로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입니다. 그 말이야. 요 말로 하면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죠. 이 점이 균형입니다. 여기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시험 안 나와. 그럼 이걸 이제 경제학과 다니면 현재 2학년 경제학과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뭘 배우냐면 수리 경제학이라는 거 배워. 수리 경제학. 요 수리 경제학은 요 경제학 이걸 다 수학으로 나타내는 거. 수학으로. 이게 경제학 수학이란 소리야. 그래서 이 수리 경제학 책을 딱 보면 이게 무슨 경제학 책인지 수학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뭐 수요 공급 이러면 안 나오고 전부 다 QD는 300 플러스 마이너스 뭐 P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수리 경제학에서 나오는 수요 함수, 공급 함수란 소리야.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균형인가? 요거는 2번인가? 2번. 요 그림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수리 경제학은 모든 걸 수학으로 표시해, 경제학 이론은 모든 걸 수학으로 표시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계산하는 소리야. 그게 수리 경제학이야.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가 되는 거고 공급 곡선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공급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계산 문제를 푸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요 수요 곡선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가 되는 거야. 수요 함수.
그럼 여기 공급 곡선을, 요 공급선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공급 함수가 되는 거야. 공급 함수가. 이렇게. 그럼 시험에서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그럼 계산 문제 푸십시오. 해결하고.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시장의 균형을 배우고 있는데 이 시장의 균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거 안 나와. 수요량과 공급량 같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가 결정된다. 이거 나오면 손톱을 깎는다. 네, 손목 다 걸었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까? 그것도 안 나와. 그럼 겨우 나와봐야 이 균형에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주면서 균형가 계산을 하고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 올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쉽게. 올해 저하고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게 이걸 공부했어요. 이 균형 근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딱 계산 문제 하나밖에 없다. 시장의 균형에서는 계산 문제 하나밖에 없다. 이거 아시면 되고. 여기 이제 초과 수요라는 말이 나오고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2번 출제했는데 최근에 출제했던 것은 한 10 몇 년 됐어요. 10 몇 년 전에 이거 출제하고 좀 출제하지 않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죠. 같을 때가 균형인데 수요량이 더 많다. 이걸 초과 수요라고 그래. 수요량이 더 많다. 그럼 수요량이 많다. 이 말은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지. 요거 상승.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무슨 말입니까? 안 낸다니까. 초과 공급이 무슨 말입니까? 요거 안 낸다고. 근데 혹시라도 초과 수요란 말이 나오면 가격은 올라가겠네 이렇게 하시면 돼. 시험 지문에.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초과 공급은 물량이 넘쳐난다는 거야. 수요량은 100개인데 공급이 200개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 물량이 넘쳐난다. 이걸 아파트 시장으로 가면 미분양이 속출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겠네. 초과 공급 이게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초과 수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초과 공급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 이제 균형은 이걸로 끝이야. 근데 매번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균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균형 이동이 매번 나온다고. 균형 이동. 지금부터 이제 균형의 이동을 좀 볼 거예요. 균형의 이동을 균형의 변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은 이제 어디로 쭉 넘어왔냐면 그러면 111쪽 거 봐요. 111쪽. 111쪽 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 나왔죠. 그래서 균형 가격, 다른 말로 임대료 균형량 나왔어요. 이 균형량이 균형 거래량이야.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균형의 개념 나왔죠. 거기에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짓는다.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 균형 보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고 나왔죠? 이거 나죠.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자, 그 밑에 보여?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초과 공급 나왔어요. 그 밑에 음영 처리된 거 조그만 박스. 초과 공급. 그럼 가격 임대료는 하락.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아요. 가격과 임대료. 우리 책은 주로 임대료를 써놨어요. 자, 그 밑으로 갑니다. 그 밑으로 가면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 밑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초과 수요가 나왔어. 초과 수요는 가격이 상승. 그죠? 그 밑에 무슨 설명이 나와? 그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거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자, 넘겨봐요. 넘겼더니 112쪽에 이제 그림 나왔어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제가 그림 그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 밑에 균형량이 나오고 그 밑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균형량 계산 나오죠. 거기에 보면 31회 때, 32회 때, 32회, 3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32회 때하고 32회, 31회 때하고 32회 때는 여러분 못 풀게 나왔어. 어렵게. 33회 때는 올해는 매우 쉽게 나왔어요. 이게. 그게 올해 시험 문제야. 쉽게 나왔는데 그 분수식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또 얼어붙어. 분수식이. 거기 보면 분수식이 2분의 3p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나오면 이게 뭐냐 그런다고. 2분의 3p. 2분의 3p는 몇이요? 1.5. 이렇게 풀면 쉬워져. 근데 그걸 못 고치고 이제 분수식이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 분수식이 왜 나왔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응? 그 1.5로 고치면 매우 쉬워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하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면 결국 균형에서는 내가 계산 문제 하나 풀면 되겠구나. 요것만 하시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113쪽 가볼게요. 113쪽에 가운데쯤에 이런 게 나오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나오죠. 그게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이야. 그러니까 책마다 약간 달라. 그냥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균형이 이동, 균형의 변동이야. 균형의 변동. 근데 균형의 변동인데 이걸 균형의 이동이다.
우리 책처럼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균형의 변동인데 저는 여기 타이틀을 균형 이동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뭐 요약정리 같은 거 가면 균형의 변동이 나올 거라고. 제가 하는 말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야. 그냥 제가 책에 정통 경제학 책에 있는 말을 써준다고. 근데 우리 책은 약간 달리했지만 뭐 책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균형의 변동은 매년 나오니까 균형의 변동을 공부할 건데 이 균형의 변동이 5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5가지가 있으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자, 이게 균형의 변동이야. 저는 이제 균형 이동이라고 했지만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5가지 하기 전에요. 이 칠판에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이 수요가 그대로 있어. 수요가 그대로 있고 공급이 그대로 있어요. 수요가 그대로 있다가 수요가 불변이라고 해요. 그럼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불변이면 이 균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균형이 안 바뀐다고? 그럼 이 균형의 이동은 다른 말로 균형의 변동은 뭐가 균형의 변동이냐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시라고요. 자, 균형에 썼다가 지울 거예요.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이 뭐가 균형의 변동이냐면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그 수요 변화는 몇 가지예요? 2가지. 오랫동안 있으면 또 여러분 무수히 많다 했으면 내가 속이 썩은 문드러지니까 내가 미리 대답하는 거야. 수요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2가지라고. 그럼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2가지야. 그러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도 불변이고 공급도 불변이다. 그럼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그것은 균형의 변동이 아니라고. 근데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 2가지가 동시에 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가 있다고요. 공급은 안 바뀌는데 수요 증가가 있다고 봐요.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 곡선 이렇게 우측 이동한다고 이렇게. D1이 D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2점. 그래서 균형의 변동이라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 이동이에요. 균형점이 이동을 합니다. 균형점 이동했잖아요. 그럼 균형점 1번에서 균형점 2번이 된 거예요. 2번.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균형점 2번에서는 가격과 거량이 바뀌어요.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2,000원이 되고 원래 거량은 100개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량이 200개 되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이라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 이렇게 한다고. 지금까지 했던 거 시험에 나올까 할까? 안 나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몇 가지 나오냐? 5가지 나온다는 거야. 1번 수요만 변하는 경우, 2번 공급만 변하는 경우, 3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4번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요건 자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5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트라이성과 크기와 균형 가격, 균형 거량 변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5가지 배울 건데 근데 오늘은 요 1번, 2번 정도만 해요. 작년에는 요것만 냈어요. 요것만. 그럼 매년 나와 이거는.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 요것만 내고 올해는 이렇게 3개를 내고. 그럼 3문제 냈으면 아니 한 문제 이렇게 3개 내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에 2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이렇게. 근데 얘들은 탄력성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만 해볼게요. 요거 2가지만 이렇게 2가지만. 요 2가지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균형점이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이렇게. 그럼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균형점이 이렇게 생기고 이때 가격 볼래요? 이때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갔죠? 거량은 증가했죠? 요거. 그럼 수요 증가하면 공급 불변, 공급은 안 움직인다.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만 변화했다. 수요 변화는 2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거래량 어떻게 했습니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 이제 수요국선 우측 이동하고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결론이 여기에요. 가격 상승이라는 거. 그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국선 어디로 갈까? 좌측 이동. 자, 수요국선 좌측 이동 할게요. 수요국선 이렇게 좌측 이동했습니다. D3 원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원래 가격이 1,000원인데 새로운 균형 가격은 500원. 그럼 이 수요국선이 좌측으로 간 것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감소가 발생하면 가격은요 떨어졌네요. 자, 거래량 원래 거래량 몇 개? 100개.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50개. 그럼 수요국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수요국선 좌측 이동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거고요. 이걸 보면 수요는 불변이야.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 변화했다. 그럼 이제 공급 변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거는 수요 변화였고 공급 변화로 갑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 100개, 이 상태가 이제 균형 상태였습니다. 네, 수요는 불변입니다. 이 말은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두 가지. 공급 증가했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공급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자, 공급선 1번. 예. 공급선이 공급선에서 우측 이동했어요. 공급선 2번. 새로운 균형점. 여기까지 못 따라온 사람도 없잖아요. 선생님 나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더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지. 여러분 절대 그리지 마. 그리면 틀려. 그리면 틀리다고. 어떤 강사들은 그리라고 하는데 그리면 틀려. 왜? 잘못 그리니까. 그러니까 그릴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전부 다 맞출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자, 그러면 이 점이 균형점. 그러면 가격 볼까요?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거래량을 봅니다. 원래 거래량 100개, 새로운 거래량은 200개. 거래량은 증가했죠.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럼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했고. 이번엔 공급 감소.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 공급선 좌측 이동. 공급선 3번. 새로운 균형점. 원래 가격은 1,000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2,000원. 그럼 공급이 감소했어요. 공급 좌측 이동에서 감소. 그럼 가격은 올라갔습니까? 자, 거래량. 원래 거래량은 100개. 새로운 거래량은 50개. 거래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게 균형의 변동 1번, 2번이야. 그럼 이제 요것만 한다 했으니까 이제 봐요. 이제 그릴 필요 없어요. 이제 물어보거든. 어떻게 물어보냐면 올해도 이거 물어봤어. 공급이 불변일 때 또는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인데 이거 나오면 그래프 그리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연습한 거 느낌상 요 수요 증가 봐봐요.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수요 증가했다. 살 사람이 늘어난 거야.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야지. 살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했어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만 감소했어요.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해야 되지. 자, 이번엔 공급으로 갑니다. 수요는 불변.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공급만 증가해요. 물량이 넘쳐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해야지. 공급 감소했어요.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됐죠? 그림 안 그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수요 증가가 나왔는데 혼자 수요 증가하면 공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살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날샌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 그렇게 하면 날샌다고. 그러면 결론
그러면 20문제 풀면 그러면 40분 지나가. 총 100분 중에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제. 바로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여기서. 연습, 학원에서.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뭐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논문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 증가 나오면 가격 상승, 거량 증가 빨리 나와야 돼. 자, 요 하살표 방향을 잘 봐요. 요거 다 필요 없으니라고 다 필요 없고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증가가 올라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가격 올라가죠. 거량 증가하죠.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간다.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죠. 그럼 가격도 떨어져라. 거량은 감소해라. 그러면 시험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왜 가격이 떨어집니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선생님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걸어가 버릴게. 여기서 저 걸어가 버린다. 계단 안 통하고 걸어간다고. 안 나와, 그렇게. 꼭 요것만 하시면 돼, 그냥. 자, 이제 공급을 갈게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요? 떨어지네요. 거량은 증가하네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네요. 거량은 감소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급에서 거래량을 한번 봐요. 거래량. 요 거래량을 보면 요 거래량은 앞에 말 그대로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요 공급 증가 그랬죠? 거량은 증가. 공급 감소, 거량 감소. 감소. 근데 가격 볼래요? 가격. 공급 올라갔죠?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해주면 돼. 이거 봐, 4개. 하나, 둘, 셋, 4개죠? 요 4개 중에서 반대로 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공급하고 가격.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다 살펴 같이 가. 선생님,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집중하라고, 집중. 왜 다른 생각을 하냐고.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 개론이 어려운데, 민법도 피지의사표시 어려웠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집중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잊어버린 거죠, 지금. 응? 자, 여기 수요 움직이는 방향 유시 보고 봐봐요. 똑같은 방향이지? 올라갔습니다. 수요 증가 올라갔죠? 가격도 올라가죠. 거량도 증가하죠. 수요 감도 떨어졌죠? 가격 떨어지고 거량도 감소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을 잘 물어봅니까? 거량을 잘 물어봅니까? 가격. 거량은 쟁점이 안 된다고. 그럼 가격을 잘 물어보는데 이제 거량 볼까요? 혹시 거량이 나와서 틀렸다. 그럼 구제 수단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요 거량은 무조건 앞에 말 그대로 해주면 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 수요 증가 그랬잖아요. 그럼 거량은요? 증가. 앞에 말 그대로. 수요 감소. 거량 감소. 공급 증가. 거량 증가. 공급 감소. 거량 감소. 그럼 혹시 시험에서 공급이 감소했다. 거량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미쳐버리지. 그지 진짜 미쳐버리지. 그지? 그거 할 필요 없잖아. 그럼 가격은 공급만 반대야. 봐요? 수요 볼까요? 수요 증가. 올라갔죠?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떨어졌죠? 가격 하락. 자, 공급 봐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상승. 그럼 끝났잖아요. 됐죠? 됐네. 됐어요. 그럼 요 4가지, 요 4가지. 자, 봐요. 요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은 100% 시험에 나오는데, 그런데 책 보면 뭐가 더 복잡해. 책 보면 뭐라고 써놓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책 보면 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요 5가지인데, 1번, 2번은 예전에 잘 나오다 요즘은 좀 안 나와요. 올해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 균형이 변동, 이동을 시험에 낼 때 지문 5개 만들 때 요 1번하고 2번 수요변하고 공급변에서 지문 4개 만든다. 요 출제자가 미친 거예요. 지문 겨우 하나 둘까 말까 했다고. 근데 요 1번, 2번이 안 되잖아요. 주로 시험은 3, 4, 5가 나와. 3, 4, 5가 나오는데 1번, 2번이 안 되면 3, 4, 5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 2번을 잘해야 된다고. 1번, 2번을 잘하면
3, 4, 5가 잘 되게 돼 있어. 1번, 2번이 우리 이제 9구단이야. 9구단. 3, 4, 5가 곱하기 나누기 된다고. 그럼 9구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곱하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먼저 요 1번, 2번이 잘 돼야 돼. 1번, 2번 되면 3, 4, 5가 되는 거야. 3번 하는데 안 돼. 3번 하면 잘 안 된다. 그러면 언니, 형, 오빠 나는 3번 안 돼. 그 왜 안 되냐면 1번, 2번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1번, 2번을 모르는 상태에서 3번 와. 다른 사람이 3번 하고 있으니까. 그럼 1번, 2번 모르는데 3번 오면 짜증만 나지. 1번, 2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요거를 바로 되게끔. 이렇게 저처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여기 돼야 돼. 그리고 나서 3번 하는 거야. 요 3번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 발생했거든. 그럼 1, 2, 3번 중에서 어디가 어떤 게 현실적일까요? 1번이 현실적일까? 2번이 현실적일까? 3번이 현실적일까? 3번이 현실적이야. 시장에서 1번은 공급 그대로 있는 수요만 변화했다. 2번은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변화했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만 변하고 공급만 변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이 동시 변하는 거야. 거기에 3번이야. 수요 변화 플러스 공급 변화. 수요와 공급이 동시 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 3번에다 초점을 맞춰서 시험에 출제했단 말이에요. 4번, 5번은 출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1번, 2번 됐으면 이제 3,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4번. 3번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했다. 이렇게. 자, 제가 한번 맛만 볼게요, 여러분들. 요 3번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했다. 여기에 총 12가지 경우가 나와. 짜증 확 나죠? 12가지가. 12가지인데 일단 요 4가지로 나눈다고. 요 4가지에 각각 3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4가지가 나누는데 각각 3가지 경우수가 있으면 3, 4, 12에서 12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기 왜 안 넘어가지? 이상하네. 됐어요. 이렇게. 여기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동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4개지 나와요. 여기에 3가지 나와. 여기 1번 봐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했죠. 여기에 3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했는데 하나, 둘, 3가지 이렇게. 그래서 총 12가지 경우수가 되는 거.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가지. 그것만 알아. 그건 몇 가지가 나오냐? 12가지. 그건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보게요. 한번 해본 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수요 증가와 플러스 공급 증가. 이 말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빨리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막 책 보면 그래프도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한다고.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하면 떨어져. 빨리 하면 몰라. 천천히 하면 돼. 자, 봅시다. 수요 증가했어.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했으면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메리트도 한번 써보자고.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 증가. 됐죠? 여기까지 모르는 분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자, 이번엔 공급이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공급 증가만 한번 봐봐요. 가격은 그렇죠. 하락하죠. 거래량은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잖아. 지금 이렇게. 동시에. 이해되셨죠? 그럼 동시에 발생하면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돼. 그럼 거래량을 한번 봐봐. 거래량. 거래량은 둘 다 증가야. 맞잖아요? 거래량이 증가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 자, 가격을 봅니다.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켜요.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켜요. 그럼 한쪽은 가격이 상승하고 한쪽은 가격이 하락해요. 맞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봐요. 둘 다 상승한다, 이거 봐. 둘 다. 가격이 둘 다 상승한다. 그럼 가격은 상승이야. 근데 한쪽은 가격이 상승이고 한쪽은 가격이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없다 나온다고. 그 변화를
그는 가격 변화를,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끝나고. 여기 이제 변화를 알 수 없다 했는데 이제 그 자를 생략했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요게 좀 안 되면 요거 연습해봐요. 2번 가서. 1번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 4명 정도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4명 정도.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4명 정도. 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마, 보라색 없어. 보라색 옷 입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겠어요? 없으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해봐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그래요. 상관없어. 상승이라도 상관없어요. 거래량은 증가가 옳은 말인데 상승도 상관없어요. 이걸 정확히 표현할 때, 거래량을 증가라고 표현하고 가격을 상승하라고 표현할 때 그때 시험 보러 가요. 지금은 막 헷갈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가격이 상승인데 가격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때 그때 좀 보면 시험 보러 가.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말 한다고. 얼추 알만하니까 시험 보러 간다고 그래. 얼추 알만하니까. 그래서 60점 맞아와. 얼추 알만하면. 그러니까 대충 알고 가도 60점이야. 예? 자, 이번에는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 공급은 가격만 반대니까. 거래량은요? 증가.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거래량은 둘 다 증가죠? 거래량 증가. 여기 둘 다 증가하는데 여기다가 거래량은 어쩌면 증가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갈래요? 가격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져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다. 지금 어느 분은 속으로 그래요. 나는 그렇게도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2번 갑시다. 2번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밑에 한번 써볼게요. 수요 증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자,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면 그럼 가격은 그렇죠. 가격은 상승.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공급이 감소 떨어졌잖아요. 가격은 올라가야지. 거래량은요. 감소. 동시 발생했다. 더 해야지. 가격 봅니다. 가격. 가격은 둘 다 올라갔네요. 그럼 가격은 상승이라 해야지. 자, 이번엔 거래량 보자고요. 거래량은 하나는 거래량이 증가한데 하나는 감소해요. 그럼 거래량은 알 수 없다. 됐나요? 자, 이거 3번 봐요. 3번. 3번.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겠네. 거래량은 감소하겠네.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하락이지.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공급이 증가했잖아. 가격은 떨어져야지. 거래량은요? 증가. 두 개를 묶어야죠. 가격 볼까요? 둘 다 떨어졌죠.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하나 감소 하나 증가.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자, 이제 4번 수요 감소했습니다. 4번은 이제 하지 말고요. 밑에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밑에 했잖아요. 하지 말고 4번은 암산으로 합시다. 암산으로. 무조건 거래량을 먼저 하는 거야. 거래량.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 둘 다 감소야. 그럼 거래량 감소. 자, 가격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한쪽은 하락, 한쪽은 상승. 알 수 없다. 됐죠? 안 써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여기 다 수요 변화, 공급 변화 해봐요.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와. 여기 전부 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나오구나 하면 돼. 가격과 거래량. 둘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먼저 하는 게 편해. 거래량을. 그럼 봐요. 요거 이제 암산을 해볼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죠. 근데 거래량을 볼까, 거래량. 거래량은 둘 다 증가죠.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요. 알 수 없다.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알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요 1번처럼 나오면 거래량을 먼저 하는 게 가장 편해. 거래량,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 거래량 무조건 증가니까. 그럼 4번 가봐요. 4번. 4번을 보면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 가격 알 수 없다. 2번. 2번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럼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 한쪽은 거래량 감소. 거래량이 알 수 없다. 가격도 알 수 없다 하면 안 되죠. 가격은 상승하라 해주면 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3번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자, 거래량부터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가격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야. 둘 다 알 수 없다면 안 돼. 거래량 알 수 없다. 가격은 모르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가격은 상승 하락 해줘야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가격은 하락. 됐죠? 자, 마무리.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럼 거래량이 알 수 없다. 그럼 가격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야. 가격이 알 수 없다. 거래량은 증가 아니면 감소. 판단해 주면 되죠. 됐죠?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여기도 1번, 2번, 3번. 여기도 1번, 2번, 3번. 그래서 총 12가지 영어가 나온다고. 민법에 치우치시기 바랍니다. 개론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민법 비징의사표시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고. 민법 비징의사표시 하셨나요? 안 했습니까? 안 했구나. 안 했구나. 안 했어. 뭐 비징의사표시가 또 뭔지 모르는데 괜히 그런 말 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한번 보게요. 요 세 가지. 여기 수요 증가 플러스 공급 증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해서 여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한번 보게요,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가격은 알 수 없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1번, 3번 이렇게 나오면 매우 좋아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은 아주 좋아, 이렇게 나오면. 자, 볼까요? 요 동그라미 1번처럼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더 크게 나왔어, 이렇게. 이걸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 또는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큰 쪽이 답이야, 큰 쪽이. 수요 증가가 답이라고. 선생님, 공급 증가는 보지 마. 무조건 큰 쪽이 답이야. 공급 증가는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 증가는 무시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무시거든. 공급 증가 볼 필요 없어. 수요 증가 답이라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이렇게 나와. 그럴 때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그럼 3번.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게 나왔죠? 그럼 수요 증가가 답입니까? 공급 증가가 답입니까? 공급 증가가 답이야. 수요 증가 개무시. 공급 증가가 답이야. 그럼 공급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 됐죠? 선생님 2번 안 해. 2번 안 해. 2번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2번 안 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럼 2번이 잘 나오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그러니까 요 양가로 2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다른 말입니다. 요 양가로 2번은 요 1, 2, 3번 전부를 다 포함시키는 거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럼 요 양가로 2번처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은 크기가 나왔어. 1번은 수요 증가가 크다.
3번은 공급감소 크다. 2번은 같다. 이렇게 크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수요 증가 공급감소가 나왔다.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 해볼게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감소. 거래량부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감소, 거래량 감소.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니까 알 수 없다. 가격은 둘 다 상승이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하면 되고 1번처럼 나왔습니다.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 답이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자, 3번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뭐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그럼 공급 감소가 답이니까 공급 감소 답.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기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아니야.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시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대한민국 해야 되잖아요. 밤 10시에 모르십니까? 월드컵 축구 하잖아. 아, 모르시구나. 오로지 공부구나.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자, 이제 기출지문 여기 하고 이것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할 거니까요. 자, 기출 좀 봅시다. 1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아까 봤던 겁니다. OX, X. 그렇죠. 구매하고자 하는.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어진 거 필요 없고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OX, O, 요 최대는 나중에 이제 쟁점을 할 거예요. 지금 아니고. 물론 요 최대를 쟁점 삼아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3, 4, 5. 요 3, 4, 5가 아까 금방 균형이 변동해서 배웠던 거야. 그럼 3번이 올해 출제된 거예요. 올해. 수요가 불변이고 수요는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자, 공급 감소, 거래량은요. 거래량. 공급 나서 거래량. 그대로. 거래량은 그대로. 공급은 수요가 나오든 공급이 나오든 그대로야.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가격은 반대로. 그럼 공급 감소 요거 답을 하면 되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균형 가격 하락하고 틀렸죠?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 요건 맞았어. 균형 가격이 하락이 틀렸죠? 틀린지. 4번, 5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거야. 4번, 5번은. 그럼 3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거래량부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럼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자, 거래량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볼래요?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무조건 옳은 게 아니야. 이제 가격을 봐야지, 가격을.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했다. 가격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뭐 가격이 불변이다 그래도 안 돼. 자,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둘 다 상승이야. 그럼 어쩌면 상승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상승이야. 균형 가격 상승. OX, O.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만 크게 뜨면. 그러니까 눈을 개슴뿌리 뜬다고. 자, 5번 갈까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게 수요와 공급,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야. 그런데 조건을 줬어. 어디가 크다 작다고 줬다고.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크다는 소리야 이게. 그렇죠? 그럼 큰 쪽이 답이죠.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야.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감소해서 틀린 거야. 이건 작년 시험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몰상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113쪽 책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113쪽 가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화인데 이걸 이제 저는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양가 1번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러면서 밑에 막 설명 나오죠? 다 필요 없어요. 그 밑에 그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량 감소. 그럼 끝이야. 넘겨봅시다. 넘겨서 114페이지에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서 거기 공급 증가하면 가격, 거량이 어떻게 된가 써놨어요. 그림도 해놓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냥 공급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공급 나왔습니다. 가격만 반대로. 그러면 끝난 거야. 그 밑에 양거나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그러면서 거기 변화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115페이지 가면 뭐 변화 크기가 주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요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보면 머리만 아파. 이 부분 우리 책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책 틀린 게 아니라 요 책대로 보면 머리만 아프니까 제가 했던 대로 하면 돼. 했던 대로. 요거 뭐 있는 거 안 썼으면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고 나중에 다 나갈 거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밑에 5번 가봐요. 115페이지 5번. 5번 가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급량이 불변이거나 가격이 불변이고 나오죠. 요거는 아직 안 배웠다고. 이건 안 배웠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뒤에 가면 이제 탄력선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안 되고 쉬었다가 이제 영어로 배운 거 요거 받은 거 있죠? 10분 쉬었다 요거 받은 거 공부할 겁니다.